친일 문학가 제대로 알기. 죄는 5가지이지만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한 최남선. 육당 최남선은 관상감 기사로 근무하면서 한약방을 경영했던 아버지 최헌규와 어머니 진주강 씨의 3남 3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대대로 명문이었고 아버지는 학급 관리라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려서는 한학을 배웠으며 1901년 3살 연상의 부인 연주현 씨와 결혼했는데 독학으로 한글을 깨쳐 1901년부터 황성신문에 글을 투고하기도 했습니다. 1902년 경성학당에서 일본어를 배웠고 1904년 10월 대한제국 황실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비 유학생 신분으로 일본에 건너갔는데 국비 유학생 중학생반의 소년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해 11월 도쿄부립 제1중학교에 입학했으나 12월에 중퇴하고 배편으로 귀국했고 1906년에 다시 일본 유학을 떠나 와세다 대학 지리역사과에 입학하지만 3개월간 다니다 동맹휴학으로 제적당한 후 복학했습니다. 이어 이광수 등 유학생과 사귀면서 러시아 문학 작품을 탐독했고 1906년 7월 유학생 회보인 대한흥학회보 편찬회를 맡아 편집인으로 활동했고 회보의 새로운 형식의 신체시와 시조를 발표했습니다. 1907년 모해 국회 사건으로 반발하는 한국인 학생들의 총동맹 휴학을 주도하다 와세다 대학에서 퇴학을 당한 후 이광수와 함께 소년회를 결성했고 6일 준이 조직한 행사단에도 가입했습니다. 1907년 5월 귀국한 뒤 한민족의 시대적 각성을 위한 신문화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인쇄시설을 구입해 1907년 11월 이광수 등과 함께 잡지 소년을 창간했습니다. 그는 소년의 논설문과 새로운 형식의 자유시인회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했고 이광수는 계몽적인 소설을 실어 대중의 인기를 모았는데 후일 그가 소년을 창간한 11월 1일이 잡지의 날로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최남선은 인쇄시설을 추가로 구비해 1908년 신문관을 창설했는데 처음에는 비용이 부족해 자택에 설립하고 인쇄와 출판을 겸했으나 나중에 사세를 확장해 경성시내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대한역사, 대한지지, 외국지지 등 중요한 책을 출판했으며 1909년에는 안창호와 함께 청년학우회를 결성했는데 평사원 겸 변론과장을 지내면서 노래를 짓는 등 청소년지도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같은 해 10월 그는 조선의 귀중한 예책들을 다시 간행했으며 민족문화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을 일으켜 조선광문회를 설립해 조선고서를 한글로 번역, 발간했고 20여 종의 육전소설을 발간했습니다. 한편 조선광문회를 통해 조선어 사전 편찬 계획을 세우고 구상했었는데 조선어 사전 편찬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당시 동국 동감, 열하일기 등을 비롯한 20여 종의 고전이 간행되었습니다. 경술국치 이후에도 잡지 창간을 계속했지만 1911년에 총독부에 의해 소년이 폐간되었고 1912년 이광수의 도움으로 붉은 저고리, 1913년 아이들 보이, 새별 등을 발간했으나 모두 강제 폐간되었습니다. 1914년에 몇몇 뜻 있는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다시 종합계몽 잡지 청춘을 발간해 새로운 지식의 보급과 민중계몽을 위해 공헌했으나 이것도 총독부에 의해 1918년 강제 폐간되었습니다. 1918년 청춘의 역사 연구 논문인 계고차존을 발표하기도 한 그는 신문관에서 많은 책과 잡지를 발행하는 한편 한민족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조선광문회를 1910년 설립했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 기미 독립선 언문을 기초해 체포되어 2년 8개월형을 받아 복역한 뒤 1921년 10월 18일에 가출옥했는데 그 뒤 변절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가출옥 사유는 청년들을 규합하는 데 대단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었는데 총독부는 조선은행 총재 민호배에게 잡지 동명의 발행 자금을 지원토록 주선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남선의 출판물이 조선의 사상계의 악화를 구하고 또 진학문, 이광수 등의 생계비 출처로 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가출옥 후 1922년 동명사를 창립했습니다. 같은 해 9월 주간지 동명을 창간해 1923년 6월까지 발행했으며 1925년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 계명구락부 활동에 참여했고 동시에 동아일보에 사설을 썼습니다. 1926년에는 옛 백제 영토 방문기 심춘순례와 근대 최초의 창작 시조집 108번뇌를 출간했고 이어 단불론, 불합문화론을 발표했는데 특히 불합문화론에서 동방문화의 근원지를 백두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24년 시대일보를 창간해 사장에 취임했으나 자금도 부족했고 신문의 반일적인 논조로 조선 총독부의 압력을 받아 경영난에 처하자 곧 사임했으며 1925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사설과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1927년 계명구락부의 기관지 개명에 일련의 삼국유사 전체를 게재하게 했는데 같은 해 총독부가 집과 연구 비용을 지원한다고 회유하자 그해 조선사 편찬위원회 촉탁을 거쳐 조선사 편수회 위원이 되었습니다. 1932년 총독부의 조선사 편수회에 가담해 이광수와 절교하고 한용운과 흥명이 등도 연이어 그와 결별 선언을 했는데 한용운은 그의 나무 잎패를 새기고 장례식을 거행해 그를 조롱했습니다. 1943년 도쿄로 건너가 제1조선인 유학생의 합병 지원을 권고하는 강연 활동을 한 후 그해 중순 귀국했으며 1943년 11월 다시 이광수와 함께 합병 독려의 목적으로 출국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자 경성부 의동에 은거해 외부 출입을 삼가고 역사 논문 집필에 전념했으며 그해 9월 한민당의 영입 제의를 사양했으나 광복 후 그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1949년 1월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곧바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 투옥되었으나 병보석으로 출감해 5월에 공판을 받았는데 수감 중에 그는 자신은 민족을 위하고 연구 성과를 지키기 위해 협력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특별재판부에 참여의 뜻을 담은 자열서를 제출했으나 그를 기소한 반민특위는 친일파 출신 정치인들에 의해 탄압받았고 1949년 2월 병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되어 친일행각은 사실상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대한민국 해군전 사편찬위원회에서 일했으며 휴전 후 서울시사 편찬위원회 고문으로 재직했고 신문과 잡지에 한국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기고활동을 계속했습니다. 1957년 10월 10일 한국역사대사전을 편찬하던 도중 병으로 죽었는데 사후 그의 동생 최두선이 민주당에서 활동해 자유당에서는 최남선이 친일파라고 공격했습니다. 1973년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에서 6당 최남선 전집을 편찬 1975년 15권으로 정리 발간되었으며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이 교육, 학술 분야에 수록되었습니다. 참회의 자열서에서조차 무죄를 주장한 해익에서 소년에게의 시인 최남선은 1928년 12월부터 조선사 편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조선사 편수회는 조선 총독부가 산하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기관으로 이후 조선사 편찬 등을 통해 식민사학을 집대성했습니다. 조선사 편수회 위원은 조선 총독이 조선 역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내선의 인재를 선정하고 일본 내각에서 임명했는데 이로써 이들에게 조선사의 내용에 책임을 지는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총독부의 조선사 편수회에 가담한 이를 주변에서 최남선이 일제의 식민 지배에 협력하는 변절의 단초로 판단했던 듯한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광수, 한용운, 홍명희 등과 절교를 하게 됩니다. 뒷날 김창숙 선생이 대전영무소에서 복역하고 있을 때 교도소장이 최남선의 일선 용화론을 주면서 감상문을 쓰라고 하자 선생은 천몇 장을 읽더니 교도소장에게 책을 던지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반역자가 미친 소리로 요란하게 지저대는 흉서를 읽고 싶지 않다. 김인현 독립선언서가 남선의 손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사람이 도리어 일본에 붙어 역적이 되었으니 비록 10,000번 죽여도 죄가 남는다. 1935년 무렵부터 최남선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동원론을 주장하면서 일본 신도의 보급에 관여했는데 문화동원론은 그가 시도한 개량적 문화주의 운동입니다. 일찍이 1920년대에 한국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한 불합문화론에서 일본 문화 우월론으로 넘어가는 1940년대 시기에 과도기적 지위를 갖는데 태생부터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는 논리였던 것입니다. 1936년 6월 최남선은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주임관 대우 참의를 맡아 1938년 3월까지 재임하면서 매년 1,200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1937년 매일신보에 연재한 조선문화의 당면 과제를 통해 조선문화의 일본화야말로 당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매일신보사의 시국 좌담회 등에 참석했습니다. 시국의 인식을 철저히 할 것은 물론이며 총호봉공에 극진 노력하여 출동 군인의 가족 부조 보호에 유감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론을 절대 지지하여 대세에 순응하는 동시에 국제 스파이와 유언비어에 미혹하지 말고 비상시국에 철저하여 분진하는 것이 가장 간절한 일이다. 경성방송국의 시국 강연 중에서 1938년부터 1941년까지 만몽일보와 만선일보 편집 고문을 맡았고 1938년 4월 만주 건국대학 교수로 부임해 만몽문화를 강의했는데 건국대학은 오족협화 실현을 위해 위헌 신증에 세워진 대학이었습니다. 최남선의 보수에 의하면 그는 학교에서 교수로 매월 800원, 서울매일신보사에서 지필 원고료를 매일 8원씩 합계 240원을 받아 합해 1040원의 수입이 있었고 만선일보에서도 보수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간단히 계산해도 연간 수입이 약 1만 5천 원에 이르는데 이는 당시 군수 연봉이 1,050원에서 3,40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고액이었습니다. 1940년부터 최남선은 일제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기관과 단체의 간부를 맡아 본격적으로 일제에 협력하는데 관동군의 토벌작전과 선무공작 지원을 위해 결성된 동남지구 특별공작후원회의 고문직을 맡았습니다. 1941년 8월에 한국정신의 양양과 근로보국의 실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흥하보국단의 준비위원을 맡았고 같은 해 9월 전시 최대의 민간협력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3년 11월에는 일본에 유학 중인 조선인 학생들의 학병 지원을 권유하는 학도병 일본 건설대로 활동해 동포 청년들에게 전쟁터로 나갈 것을 종용했습니다. 일본 메이지 대학 강당에서 열린 반도 출신 출정 학도 걸기대회에서 그는 미영 격렬의 용사로서 황군이 된 참성심을 발휘하는 가운데 잘 싸워주기를 바라는 바이다라며 학병 지원을 권유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 강연에는 춘원 이광수도 동행했는데 당시 도쿄에서 발행된 잡지 조선화보에는 아동문학가 마해송의 사회로 진행된 최남선과 이광수의 다음과 같은 이 뜨거운 대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춘원, 일종의 극적 광경이라고나 할까. 황국을 위해 전장에 나가 죽자는 생각이 모두의 얼굴에 드러났더군요. 그때의 압권은 최 선생님의 강연이 아니었을까요? 6당, 적어도 1,500명은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찍이 없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지요. 어떤 학자는 무사도의 연원은 신라의 화랑이 그 토대였다라는 것을 생각할 정도지요. 춘원, 저 화랑의 사상이란 오늘날 막바로 부활시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남선은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만주 침략과 만주국 건국을 지지하는 여러 편의 글을 언론에 기고했는데 1937년에는 만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글을 통해 조선인이 일제의 만주 침략을 지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주국 건국 12주년을 맞아 방송지후에 기고한 신세계 건설의 도화선에서 만주국 건설에 대해 동방의 맹주여 신세계의 지도자인 일본 제국의 용기와 총명과 정의로 이루어졌다고 찬양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일신을 바칠 큰 뜻이 있고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권고, 결핍이나 어떠한 근로라도 사용하지 않을 결심이 있으며 오이는 오국을 구성하는 각 민족 중에 이러한 청년이 많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건국대학과 조선 청년 3,000리. 최남선은 중일전쟁 시기에 일제의 중국 침략과 대동아 공영권을 지지하고 조선인의 전쟁 참여와 학병 지원을 독려하는 글을 썼습니다. 매일신보에 기고한 내일의 신광명 약속에서 중일전쟁이 일본을 맹주로 하여 일대 대동단결을 만들어서 백색 인종에 대하여 우리 동방의 역사와 생활과 영광을 확보할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매일신보에 발표한 나가자 청년학도야에서는 청년학도들은 일본 국민으로서의 충성과 조선 남하의 의기를 바로하여 부여된 광영의 이 기회에 분발 용약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출전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는 해방되던 해인 1945년에도 특공대의 정신으로 성은에 보답합시다를 통해 대동아의 전쟁은 한 해를 대신하여 불의를 치는 싸움이라며 특공대 정신을 거론하기까지 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최남선은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서대문영무소 수감 중 그는 자신은 민족을 위해서 연구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 협력하였다고 항변하면서 특별재판부에 참여의 뜻을 담은 자열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저지른 죄과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적어 임금에게 내던 것을 자열서라고 했는데 그런 성격의 글이라는 뜻에서 자열서라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최남선은 자열서에서 자신의 죄과 5가지를 시인했지만 참회는 거기까지로
자신이 제시한 5가지 죄과 조목에 대한 최남선의 다음 진술은 곧 무죄의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조선 총독부의 한국사 왜곡기관인 조선사편수회 편수위원이 된 사실. 둘째, 조선 총독부의 중추원 참의가 된 사실. 셋째, 만주 괴뢰국의 건국대학 교수가 된 사실. 넷째, 일제 말기에 합병권일연사로 활동한 사실. 다섯째, 악명 높은 일선 동조론을 부르짖은 사실. 나는 분명히 일평생 일조로를 일심으로 매진한 것을 자신하는 자이다. 다만 조선사 편수위원, 중추원 참회, 건국대학 교수, 이것저것 구중중한 옷을 연방 갈아입으면서도 나의 일한 실제는 언제고 시종일관하게 민족 정신의 검토, 조국 역사의 건설, 그것밖에 벗어진 일 없었음은 천일이 저기 있는 아래 가면이 명언하기를 꺼리지 않겠다. 최남선, 자열서 중에서 석 달 후인 5월에 최남선은 병보석으로 출감했는데 이승만이 친일파 청산을 방해하면서 지지부진하던 반민특위는 6월 6일에 친일 경찰들이 특위의 특별경찰대를 강제 해산하면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최남선은 해군 전사 편찬위원회에서 일했으며 휴전 후 서울시사 편찬위원회 고문에 위촉되었고 신문과 잡지에 한국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기고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죄과를 고백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했는데 2011년에 그의 장손이 조부의 친일론을 반박한 책 나의 할아버지 육당 최남선을 펴냈습니다. 조전손전인지 그는 책에서 조부의 행적이 조선의 세계화 작업이었다고 강조하고 조선사 편수의 위원과 중추원 참의 등 친일로 인식되는 부분은 근대 세계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불거진 오해라고 했습니다. 한편 장준하는 사상계 1957년 12월 5에 육당 최남선 선생을 애도하면서 그의 친일 협력이 본심은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반박을 했습니다. 한때 선생의 지조에 대한 세간의 오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의 본의가 어디까지나 이 민족의 운명과 이 나라 문화의 소장에 있었음은 오늘날 이미 사실로서 밝혀진 바여 한간에 떠도는 요동 분야들의 억설과는 전면 그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그의 협력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니가 이 민족의 운명과 이 나라 문화의 소장에 있었음은 오늘날 이미 사실로서 밝혀진 바라는 것이며 악의로 친일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요동 부녀들의 억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장준하는 다음과 같이 최남선을 친일파라고 비판하는 것을 비난했는데 독립군 활동을 했던 장준하의 이런 이야기는 정말 의외이지만 장준하는 김동인에 대해서도 역성을 든 바 있습니다. 사람을 사하는 법이 없고 인재를 자기 눈동자와 같이 아낄 줄 모르고 사물을 널리 생각하지 못하는 옳지 못한 풍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된 후에도 선생에게 영광을 돌린 일이 없고 그 노고를 치하한 일도 없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욕된 일이 적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실로 온 민족의 이름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오늘 일제 36년은 친일 문학가 제대로 알기로 죄는 5가지이지만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한 최남선이었습니다.